실험체 A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갑니다. 복도에는 재단의 특수부대원 10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숨죽여 지켜봤고 곧 문이 닫히며 실험체 A는 사라졌습니다. 특수부대원은 본부의 지시대로 84초 동안 대기했죠. 시간이 지난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쿠르릉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올라왔고 뒤이어 문이 열렸지만 엘리베이터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실험체 A가 사라진 것이죠. 해당 실험체는 그 이후로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SCP 익스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개체는 유클리드 등급의 SCP-636입니다. 또는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라고도 불리죠. SCP-636은 호텔의 정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호텔의 이름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X라고 불리는 이 호텔은 SCP-636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곰팡이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속임수로 판단되어 공공의 비판을 받고 있죠. 현재 호텔은 불필요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펜스를 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들은 해고되어 다른 호텔로 자리를 옮겼죠. 해당 호텔에는 최소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잠복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호텔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목적과 신원을 검문받습니다. SCP-636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은 최소 2명 이상의 레벨 3 직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엘리베이터와 달리 SCP-636은 엘리베이터 내에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 리더기에 특수 카드키를 입력시키면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지하 3층으로 이동합니다. 분명 건물의 설계 도면에는 지하 2층까지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놀라운 점은 건물의 주인조차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이 SCP-636을 통해 건물을 넘나들 경우 개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 이동하는 순간 개체 내에 사람과 감시장비 등을 포함한 모든 내부 물건이 사라집니다. 재단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딱히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진 못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해당 깊이의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승강로 분석 결과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죠. 재단이 SCP-636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05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엘리베이터 정비공 실종 사건 이후 개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재단은 실종 사건에 대한 첫 조사를 위해 한스와 월러 요원을 파견하였으나 이들은 SCP-636에 탑승한 후 곧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텔은 봉쇄되었고 관련자 및 목격자 모두 A급 기억 소거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곧바로 취해진 격리 조치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추가로 SCP-636은 엘리베이터가 텅 비어있는 경우에도 혼자서 지하 3층으로 이동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움직임 이후 개체는 변칙적으로 물체를 가져오곤 합니다. 2006년 2월 18일 SCP-636이 약 6분간 지하 3층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개체가 돌아온 이후 승강기 내부에는 완전히 분해된 헬멧 마운트 카메라가 있었죠. 그 잔해들을 분석한 결과 이는 처음 조사를 실시했던 요원들의 물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의 내외장 메모리 카드는 모두 텅 비어 있었죠. 추가 조사 결과 카메라의 부품에서 팀원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8일 SCP-636이 지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분 정도 소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승강기 내벽에서는 수백 개의 사람 눈알이 있었으며 그 눈알들은 문이 닫히기 전 몇 초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개체는 지하 3층으로 다시 내려갔죠. 곧 다시 돌아온 개체의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6년 3월 11일 SCP-636이 4분 17초 만에 지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개체의 내부에는 피에 젖은 찢겨진 이집트 면직물이 약 11kg 정도 실려 있었죠. 혈액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혈액의 DNA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7월 15일 SCP-636은 지상으로 8분 42초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헐벗고 깡마른 남성 한 명이 승강기 내부에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당 남성은 재단의 첫 조사 요원이었던 한스였습니다. 그는 버튼을 강하게 내리치며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질러 대섰죠. 이후 한스 요원은 한 보안 요원의 총을 빼서 사살한 후 다른 보안 요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SCP-636을 탑승한 후 사라졌죠.
현재로서 지하 3층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수 요원의 행동은 위험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물론 그의 외형과 행동들을 보면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버틸 수는 없어 보이지만요. 이 때문에 허가 없이 SCP-636을 탑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SCP-636은 쥐 죽은 듯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휴면 상태를 이어가는 것으로 약 12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지하 3층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SCP-636의 움직임은 재단 직원 혹은 실험 목적으로만 움직였었는데 말입니다. 개체의 움직임에 긴장한 보안 요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랐기에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사건을 경험했기에 더욱 긴장 상태에 있었죠. 그렇게 내려간 SCP-636은 무려 2시간 48분 동안이나 지하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어떤 기록보다도 긴 시간이었죠.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돌아왔고 문이 열리자 특이한 복장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계 근무 중이었던 딕슨 요원은 과거 조사단으로 파견되었던 한수 요원과 윌로 요원의 동료였죠. 승강기 내부의 남성은 미동도 없이 빤히 요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총구를 남성을 향해 겨눈 후 멈추라고 지시했죠. 남성은 발끝까지 덮는 붉은 로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그의 목에는 눈 모양의 금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죠. 보안 요원은 당시 그 눈 모양의 목걸이를 흘끔 보자마자 심한 두통이 느껴졌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스킨헤드였던 그 남자의 이마에도 눈 모양의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재단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마의 타투를 봤을 때는 목걸이와 달리 찌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죠. 남자는 몇 분 동안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수분 후 그는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서서히 걸어 나왔죠. 어쩐 일인지 엘리베이터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다가오자 보안 요원들은 더욱 경계하며 신원을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왔노라. 그런데 남자의 말을 듣자마자 크게 당황하는 딕슨 요원.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불현듯 과거의 동료였던 월러 요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기 때문이죠. 오래전 SCP-636의 조사 이후 돌아오지 못했던 월러 요원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월러, 정말 자네가 맞나? 딕슨이 말을 건넸죠. 그러나 남자는 딕슨 요원을 알아보진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희를 구하러 왔노라.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딕슨 요원은 SCP-636의 영향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월러 요원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나를 기억하는가? 나일세, 딕슨. 누는 모든 걸 알고 있네. 비가 올 걸세.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월러 요원이 답했죠. 딕슨 요원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는 당시 재단 본부로부터 월러 요원에게 가능한 많은 질문을 건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자네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네도 되겠나? 딕슨이 물었죠. 월러 요원은 침묵했습니다. 딕슨 요원은 목을 가다듬은 뒤 이어피스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서 왔지? 나는 반대편에서 왔다. 너의 나약한 정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곳. 아, 알겠네. 왜 왔나? 경고하러 왔다.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 도착할 것이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무슨 말을 하든 55KK의 말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55KK? 그렇다. 참고로 55KK는 재단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한수 요원은 어디 있나? 딕슨이 물었죠.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군. 우리의 친구 한스 말일세 월러. 분명 기억날 텐데. 딕슨 요원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친근하게 질문을 이어갔죠. 자네 혹시 다른 세상의 존재에 대해 더 이야기해줄 수 있겠나? 생김새 같은 것 말이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예정인가? 모든 답은 당신들이 SCP-990이라고 불리는 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SCP-990? 딕슨은 당시 SCP-990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SCP-990은 재단 직원의 꿈에 나타난 남자입니다. 다가올 재앙들에 대해 조언을 건네는 개체죠. 딕슨 요원은 월러 요원에게 다시 돌아와 재단의 조사를 받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월러, 오랜 시간 정말 고생했네. 이젠 다시 돌아가자고. 모두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그 말을 들은 월러 요원 혹은 월러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러는 끝났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제 눈의 경고를 멈추고 너희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이군.
그렇게 남자는 뒤돌아서더니 엘리베이터로 이동했습니다. 그 남자의 알려지지 않은 신체적 능력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요원은 그를 공격하거나 붙잡으려 시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곧이어 문이 닫히고 SCP-636은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5초 후 지하로부터 다시 돌아온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비어 있었죠. 윌러 요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안 카메라의 안면인식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타났던 남자는 윌러 요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윌러의 기억은 조작되었거나 완전히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보안 요원들이 빨간 로브를 입은 남자가 등장하는 악몽을 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몇 주 동안이나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SCP-636은 여전히 봉쇄 중입니다. 현재 재단 직원은 월러 요원이 한 번만 더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는 월러 요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세상의 위험한 존재에 대한 해석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개체라도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죠. 재단은 SCP-636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SCP-990에 대한 질문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른 SCP 이야기들을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